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있고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년 안에 다녀온 나라만 해도 한 7개국 정도가 됩니다. 미국 다녀왔었고, 필리핀 다녀왔었고, 싱가포르 갔다 왔었고, 일본 갔다 왔었고, 스위스 갔다 왔었고, 지금 그리스까지 있는데, 그 해외여행을 하면서 카메라에 대해서 혼자만의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우리는 좋은 카메라가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사진을 찍는 일이, 그리고 영상을 찍는 일이 업이다, 이걸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최신 바디들을 사용을 하면서 최신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왜 해외여행을 먼저 얘기를 꺼냈냐면, 또 제가 유명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전 세계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영상도 많이 찍고요. 옛날에 비해서 미러리스나 DSLR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유명 관광지에 갔을 때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7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카메라가 보이면 자동적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이제는 약간 좀 소수의 인원만 들고 다니는 그런 취미가 되어버렸으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번 그리스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카메라를 들고 온 외국인들 보면 다 10년 전 거, 5년, 6년 전 거의 카메라를 들고 있고, 심지어 더 옛날 카메라를 들고 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 역시 한국은 IT 쪽으로 예민하구나. 저희는 진짜 신제품 나오면 뭐 한 개의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를 팔고 기변을 하기에 좀 급급한데,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느껴온 바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신 바디보다 더 좋은 최신 바디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한 6개월 이내에 출시한 바디도 거의 없었고, 미러리스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DSLR 위주였고, 미러리스라고 하면 알파7 마크3 같은 몇 년 전에 출시한 바디들로 주로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카메라가 몇 년 전부터 사진에 있어서는 이미 성능이 완벽했고 로우로 보정만 잘할 수 있다면 지금 나온 바디나 5년 전에 나온 바디나 차이가 없을 텐데, 그리고 뭐 보정을 하지 않거나 카메라를 잘 만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신제품이 가도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구도나 편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더 낫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큰 카메라나 좋은 카메라를 들어도 결과물이 잘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제품이 출시하면 너도 나도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뭐 결국에는 내가 샀던 것을 중고로 팔 때는 가격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거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할인이 안 되는 일반적인 금액으로 살 거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내가 비용 초과를 조금씩을 더 하는 건데, 이게 3번 4번이 넘어가면 이 돈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될 텐데, 뭐 결론은 저는 신제품이 나오면 삽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좋고 그 신기술을 만져보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긴 하지만, 내가 카메라의 선택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 게 아니라면 굳이 최신 바디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구나. 차라리 가격 생각을 하면서,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전 등급은 금액이 낮아지고 중고로도 거래가 많이 되고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나는 단순히 여행지에서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굳이 요즘에 나오는 최신 바디들을 알아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액에 있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에 있습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10년 전에 나온 DSLR로도 지금 제가 최신 카메라로 찍어내는 사진들을 다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 살 때 무리하면서까지 최신 바디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카메라를 고를 때 저는 그래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살 때도 이왕이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나머지 제품들도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로 구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나는 사진과 영상만을 촬영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최신 바디보다는 나온 지 조금 된, 가격 형성이 잘 된, 중고로 많이 풀려있는 바디를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요즘에 나오는 바디들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IAF 같은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뭐 시네마틱 브이로그라든지 피부 보정, 지금도 소니 알파7 마크4로 소프트 스킨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K 10피트의 뭐 S로그 3랑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편의 기능이 조금 더 좋아져서 나온 최신 바디들은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그 편의 기능이 내가 움직이는 사진과 영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 그 최신 바디를 사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가격보다 먼저 편의 기능이 우선인지, 나는 사진을 찍는 행위, 영상을 찍는 행위가 먼저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최신 바디를 구매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의 해답은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또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던 바디가, 요즘 한국에서는 인기가 거의 없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니콘 옛날 DSLR을 사용하시는 외국인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캐논은 미러리스보다는 DSLR을 사용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알파7 마크3 이 정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거의 최신 바디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가끔 알파7 마크4를 보기는 봤습니다. 보통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었고, 유럽계는 들고 있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루믹스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옛날 바디들이긴 하지만 루믹스 사용자가 거의 한 4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믿지는 마시고, 제가 그냥 카메라가 보이는 순간 저는 항상 눈이 갔기 때문에 루믹스네? 소니네? 가서 바디가 뭔지 이렇게 보고, 찍고 있을 때 옆에 있으면 나이스 카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바디인지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한국 문화에서는 무조건 최신이라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고 재미난 사진 행위와 영상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카메라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분들은 또 댓글로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